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3,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터치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고용 위축에 대한 미국 시장의 경기 위축, 이게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변화하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B컷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IT와 같은 기술주는 물론이고 2차 전지와 같은 성장주, 여기에 금융주까지도 상승세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눈에 띄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 마켓 A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A컷으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죠.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지원책과 중국에 대한 규제안이 2차 전지의 반등의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가 구조적인 전환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세, 미국에서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현재는 41%인데 내년에는 58%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01조의 관세가 7.5%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안에 중국계 기업들의 신규 공장에 대한 승인이라던가 진행이 현재 단 한 건도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북미 OEM사들이요, 중국의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사용 자체를 조금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내에 수입되는 금액이 5월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30%나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IRA 감축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안에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RA 같은 경우는요, 해외 우려기관의 배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해외 우려기관이 누가 봐도 중국이죠.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고요. 반면 국내 기업은 북미 시장으로의 원활한 수월한 진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OBBA 법안 역시나 ESS 프로젝트에 투자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미국의 리쇼어링 그런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규제가 굉장히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이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ESG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2차 전지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다른 판로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게 ESS 시장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세계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그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 2차 전지 관련 대장주들이 미국에서 ESS 시장에 어떻게 지금 진출해 있을까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6조가량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향 공급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 가장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로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ESS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10월에 인디애나 조인트벤처 공장을 통해서 ESS용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LFP 기반의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함께 파운드리 계약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공급 채널이 삼성 SDI,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소형전지 부분에서의 성장세 그리고 ESS 부분에서의 급격한 시장 성장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지금 배정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여러 ESS 운용사와 함께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와 함께 연내 수주에 대한 성과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셀 3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이제는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또 힘을 더해주는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7%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요. 기저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159%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시장에서도 분석을 바로 내놨는데 ESS와 전기차용 양극재의 출하가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신차가 출시가 됐는데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전기차용 양극재의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인도네시아 투자 수익 405억 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핵심적으로 좀 반영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고부가 제품군이 확대가 됐고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고전한 미드니켈 양극재 전용 라인이 현재 구축 중이고요. 미드니켈 제품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게 수익성 개선에 또 도움을 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신규 공장 가동을 할 것은 물론이고요.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증설을 하게 된다면 ESS 수요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셀사에서도 ESS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소재단에서도 실적에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조가 확연히 확인이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건요. 리튬 가격의 하락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선 2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0만 위안이었던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면서 10만 위안을 밑도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다가 여기 옆쪽을 보시게 되면 살짝 들어올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튬 가격의 상승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진한 선이 탄산 리튬 가격이고요. 조금 연한 선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ETF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탄산 리튬이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그래프의 그림이 굉장히 비슷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니켈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공급을 축소할 것이다. 그런 축소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부가 소재 중심인 우리나라에겐 당연히 긍정적인 그러한 발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ESS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점점 더 확산되면서 ESS와 같은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요, 9월까지는 이러한 기대감 속에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10월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고 4분기는 계절적으로 전기차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반등하겠지만 10월부터는 주가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의 전략, 9월까지의 전략을 잘 세워야겠다라는 투자 코멘트까지 남겨줬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에 고용이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확인이 됐는데 오히려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인하 확률이 94.1%, 심지어는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성장주에게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작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업종 전체로 이렇게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2차 전지, 전기차, 리튬은 물론이고요. ESS 관련 기업들까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두 자릿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 낮은 그런 위치 레벨에 있는 가운데서 조금의 호재에도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9월 장까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해드렸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만 아쉬운 지점은 오늘 장중에 2% 넘는 상승폭을 키워갔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 기준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였는데 오늘 11시가 넘어서 대통령실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에 3,200선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했었던 코스피였는데 오늘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은 3,174포인트였고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3,195포인트 선 1.5%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차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오전장에서 800선 위로 올라섰던 코스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중 저점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탄력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7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시 이때 대통령실에서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 매수폭을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100억 원, 또 기관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80억 원 이상, 기관 같은 경우는 25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35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면 기관의 선택은 삼성전자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0.5%대 강세, SK하이닉스는 1.8%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합니다. 3%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38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2.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0억 원
1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3%대 강세, 에코프로도 강합니다. 7.5%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현재 구간 약보합권 움직임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블루엠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측에서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죠. 이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 구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위고비보다 임상 결과에서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블루엠텍 측에서 이 마운자로의 가격을 위고비보다 저렴하게 내놓겠다라는 소식에 유통망 확대에 따른 블루엠텍의 시장 지배력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도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또 13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견인한 건 이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웨이트인데요. 미국에서 분기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21%대까지 급등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8%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중공업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조선과 또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누가 입어갈 것이냐의 찾기에 계속해서 시장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IBK 투자증권 측에서 2분기에도 호실적 내놨지만 4분기에는 FLNG 수주에 따라서 실적 호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장중에 22,000원 선까지 22,200원 선까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꼭 지켜야 될 좀 경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분산 투자죠.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10분 중에 9분은 계좌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들 또는 저 같은 매매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갈 거야. 추세적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올라간 건 떨어지고 떨어진 게 올라갈 거야. 이게 이제 평균 회귀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느 쪽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해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주식을 30년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종목을 찾으면서 단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세 매매자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그럼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한국장에 올 시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만약에 가치 투자자가 했다면 가치 투자 잘못 배운 거예요. 왜냐? 작년에는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다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가치의 입장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만 떨어졌네?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분들은 지금 돈 벌었겠죠. 왜?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걸 지금 보상받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미국으로 갔어. 왜? 강하다고. 그럼 이건 추세 매매자거든요. 근데 추세 매매자라면 지금 당연히 돌아와야죠. 만약에 추세 매매자라면 한국 증시가 올해 외강하지라는 걸 판단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외강한지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외강한지는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주식은 평균 회귀도 있고 모멘텀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짬뽕으로 계속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왜냐? 특히 한 나라의 지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개별 종목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떨어지면
쟤는 오르고 쟤는 떨어져. 개별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애 사면 안 돼. 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글로벌 증시 키 맞추기에 올해 좀 호재로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완전히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첫해, 둘째 해가 대통령의 권한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넷째, 다섯째 해보다 훨씬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건 과거 백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셔도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첫해, 둘째 해와 넷째 해, 다섯째 해 중에 언제가 시장이 더 좋았어 하면 무조건 첫째 해, 둘째 해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강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빠졌었던 것,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플러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계속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계속될 수는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6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대할 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그냥 상반기에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주와 방산, 특히 방산은 거의 뭐 작년 봄부터 움직였거든요. 한 2년 작년 봄도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움직여서 방산은 사실은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동안 지금 주가가 20배, 30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주도주가 바뀌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 오래 갈 때는 6개월, 1년, 1년 반, 2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 업종 중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 해서 저는 지주회사랑 금융주는 유지가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회사 금융주의 상승이 그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에 의한 상승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안 재료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재료는 단기, 세무제표는 장기. 그럼 그 산업이 좋고 회사가 좋아야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방산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년 전보다 2년 전, 2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까지도 계속 퀀텀 점프를 하고 있고 방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쟁의 시기이니까. 그래서 방산은 지금 1년, 2년을 끌고 온 건데, 과연 지주사랑 금융주가 상반기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올랐다 치더라도, 뭐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 한다고 하지만 그 뭐 누더기를 만들 것도 아니고, 저는 세무사니까 상법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상법을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 바꾸는 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미 한 번 바꿨는데 또 지금 또 바꾼다 그러고 또 바꾼다 그러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 한들 그게 얼마나 호재로서의 가치를 계속 역할을 하겠냐는 문제죠. 오히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배당소득 관련 세제들, 여러 세제들 때문에 지금 금융주가 오히려 악재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법안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안 좋게 법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주사랑 금융주는 탈락인 거죠.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은. 그럼 남아있는 것들은 결국 산업이잖아요. 원자력 산업, 방산 산업, 조선 산업 중에 저는 일단 1순위는 여전히 방산이죠.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곳이 없고, 오히려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는 뭐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 여전히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은 방산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그 5개 중에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방산보단 단기적이지만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실 한국이 무기로 내세우는 유일한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프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관세 협상에서 어떤 좋은 컨디션, 좋은 조건이 조선업 쪽으로 올라갈지, 그 경우에는 조선업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최근 한 달 내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리가켄바이오도 탑10 안에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쳤고, 또 뭐 비만 치료제인 펩트론도 최근 일주일 내에 신고가를 쳤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시총이 뭐 1조 이상 5조, 10조짜리 애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좀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업종을 본다면 아까 이제 상법 개정안도 결국은 정부 정책, 아까 제가
우리 증시에 그래도 호재라는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야. 그래서 그 상법 개정안 갖고도 지주회사랑 금융주가 상반기 내내 올랐어. 그러면 과연 그 다음 법안 또는 그 다음 정책이 뭐가 있느냐에서 저는 일단 굵직하게 두 개는 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측이니까. 하나는 디지털 화폐 관련이고 하나는 대북 관련 재료들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은 결국은 크게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원화 베이스. 그래서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워낙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법안도 만들어졌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상거래 회사에서도 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뭐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된다면 네카오는 당연하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가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왜냐면 네이버 페이는 따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대형주뿐 아니라 또 뭐 중소형주들도 테마를 형성한 적이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는 뭐 BCDC라고 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폐를 왜 갖고 다녀, 디지털에 해버리면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은 과연 디지털 법안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이 아닌 이제 정부의 대북 이런 스탠스 같은 거죠. 전통적으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북한 관련 이런 정책들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근데 이 남북경협 관련주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우리 민주당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보다 사실 더 큰 게 트럼프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재선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대통령 첫 임기니까 정확히 8년 전. 왜냐하면 4년 동안은 바이든이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그 4년 전에 4년을 했는데 첫 임기가 8년 전이겠죠. 8년 전 대통령 되고서 거의 6개월 1년 됐을 때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시작하죠.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때 남북 경협 테마가 거의 6개월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기억들,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학습 효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는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플러스 남북 경협주 정도 보고, 실적 같은 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은 아니지만 재료같이 차트로 본다면 재무제표. 근데 만약에 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런 쪽도 봐요. 실적으로 본다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라는 회사의 상징성이 너무 커졌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 저까지 왜 올라라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 성공하려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텐베고가 난 종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비슷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텐베고 난 걸 내가 못 갖고 있었지만 다음번 텐베고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텐베고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움직임들, 뭐 방산주가 전체 움직여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같이 움직였거나, 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지금은 다 꼬꾸라졌지만 움직일 때 에코프로비엠 업종이 같이 움직인 경우는 많아요. 근데 사실 음식료주가 몇 년 동안 못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3년, 4년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양식품만 3년 내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10배가 이상이 났죠. 거의 20배가 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라면 꽤 하나 드신 분들은 농심과 삼양식품 어느 게 더 큰 회사일 것 같아?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농심이라고 하겠죠. 근데 농심보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4배 정도 됐어요. 삼양식품은 10조를 뚫었었고 농심은 2조, 3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3, 4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분석하면 돼요. 왜?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보다 신라면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 인구 무슨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5억 명, 50억 명이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니까. 시장이 50배 더 큰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을 더 좋아하니까.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특히 소비재 중에 과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엔터주의 성장들. 엔터주의 성장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했다면,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아이돌로 끝났다면 뭐 JYP도 하이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 1조를 찍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하이브가 10조를 찍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JYP나 SM도 막 2조, 3조를 찍는 거예요. 그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과연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산업이 뭐가 있냐가 사실 텐백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의료기기 업종을 거의 넘버원으로 꼽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텐백가 났거든요. 그게 지금 5조, 6조예요.
2천억, 3천억에서. 그러면 그 뭐 만드는 회사인데 리쥬란이라는 제품은 스킨 부스터라 그러거든요.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피부에 주사를 맞아서 뭐 이렇게 피부를 좋게 하는데 연어의 생식세포로 만든 리쥬란을 만드는 회사가 파마 리서치예요. 또는 이렇게 이런 걸 리프트 어쩌고 하는데 리프트? 근데 이게 뭐 써마지다 뭐 인모드다 어쩌고 다 미국 걸 쓰고 있었는데 국산이 개발이 된 거죠. 슈링크라고. 그 슈링크를 만드는 회사는 클래시스도 지금 시총이 3조 4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료기계에서 이렇게 10배가 올라간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밥 먹고 피부 까마가잖아. 아니에요. 절대 신라면을 먹든다고 농심이 10조가 간 게 아니듯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리쥬란 맞고 클래시스의 슈링크를 그렇게 맞아갖고 10조 5조씩 간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의료 관광이 계속 활성화하고 되고 있어요.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제주도 관광객과 뭐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특히 외국의 부자들이 강남으로 오고 있죠. 성형수술보다 특히 피부 시술을 받으러. 우리나라의 피부 시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논리로 화장품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 때, 뭐 우리의 이모 세대 때는 야 이거 아모레 화장품은 아모레야 뭐 이러면서 썼단 말이죠. 야 LG 걸 써야지 LG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화장품 관련주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AP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홈뷰티 기기라고 하죠. 거기서 만든 걸로 난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 할 거야. 그러면서 뭐 아까 말했던 스킨 부스터나 이런 리프팅 홈뷰티 기기로서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하는 걸 집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먹혀야 돼. 먹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에서 APR에서 만드는 또는 VT에서 만드는 니들샷이라고 있어요. 이런 니들샷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먹혀버리니까 이 화장품 중소형주였던 애들이 무슨 5천억이나 뭐 될까 말까 했던 애들이 1조, 2조, 3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텐베고 종목을 잡고 싶다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돌파하는, 미국 시장을 뚫는 그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주목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그렇게 개편안이 나오고 그게 뭐 확정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악재야 호재야 무조건 악재죠. 무조건 악재죠. 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우리나라에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 어딘가 쓸 테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쓰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투자자로서 내 주식이 올라야지 행복해 라는 입장을 가진 투자자라면 다들 해피하지 않고 새드 하겠죠. 왜냐면은 보세요. 저도 뭐 세무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얻은 이익에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익이 없을 때 낼 수도 있어요. 이익이 없을 때 내는 게 증권거래세거든요. 근데 증권거래소를 원래 낮춘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었어요. 근데 금투세를 안 하니까 그럼 올리는 건 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낮은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낮췄는데 금투세도 안 걷었어? 호재. 근데 금투세는 안 걷지만 증권거래세 다시 올려? 악재. 너무 당연한 거고요. 대주주도 마찬가지죠. 대주주도 50억? 우리 그러면 50억이 난 없으니까 난 대주주 상관없네. 근데 50억과 10억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뭐 부자가 100억 부자 시대인데 100억 부자 시대인데 주식 10억 하는 사람, 20억 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종목에 15억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야 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내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회피를 해요.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회피를 한다고요. 또 미리미리 회피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량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연말 전에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뭐 10억, 20억 판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삼성전자가 300조짜리인데 어떤 개인들이 나 양도소득세 안 내야 돼 해서 삼성전자 10억 판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10억, 20억 투자하신 분이 10분이 있어. 그 10분이 나 이제 양도소득세 이거 안 내려면 미리 팔아야겠다. 그럼 100% 떨어지겠죠, 그 종목은.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아까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주주도 양소득세는 무조건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안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이 악재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가 뭐 당장 이번 주 또는 뭐 8월 한 중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건 차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신고가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가는 역대 최고점을 말하는 건데요. 역사적 신고가는 2021년 7월 초, 6월 말 7월 초쯤에 3,316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마감 지수가 3,230포인트예요. 그럼 3,230포인트하고 3,316포인트는 이제 정말 뭐 다 왔다. 100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3,200에서 100포인트가 딱 3% 차이거든요. 퍼센트로는. 근데 그게 안 남았어요. 지금 한 80 몇 포인트가 남아서 아까 제가 퍼센트 계산해 보니까 한 2.7% 되더라고요. 2.7%면 정말 역사적 신고가가 다 왔다. 역사적 신고가가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 증시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못하면 우리는 늘 도대체 주식을 왜 하는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주식 4년 전보다도 지수가 못 오르는 주식을 왜 하고, 미국 시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야, 미국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렇게 올라 있잖아. 한국을 못하러 하니 4년 전이랑 똑같은데 이 논리거든요. 삼성전자를 못하러 사 엔비디아를 사야지. 엔비디아는 계속 오르잖아. 삼성전자는 4년 전, 5년 전 9만 원 아직도 회복 못했잖아. 이 논리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가를 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가의 장점은 뭐냐면 신고가 이후부터는 사실 물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은 물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시장은 결국은 흐름이거든요. 파도 같은. 놀이공원을 가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 새 시대의 출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 선정 방법들 또는 아까 제가 뭐 비율로 말을 했지만 좀 더 뭐 고급 스킬들이 있으니까 매매 기법을 배우고 종목 선정 기법을 배운다면 신고가 시대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AI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핵심 전략과제 전담 조직 이름은 이노엑스랩이라고 하는데 이노엑스랩에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적용 및 확산 그리고 로지스틱스 AI 적용을 통한 물류 운영 모델 혁신, 피지컬 AI 기술의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술 개발 등의 과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의 가속화를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머노이드 부품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로 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의 경우에 휴머노이드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국가 R&D 사업의 프로젝트 총괄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관심 주목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경우에도 직교, 스카라 로봇, 그리고 트랜스퍼 로봇 등 제조업 분야 로봇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SOS랩과 같은 자율주행주도 오늘 주목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 이 라이다 관련 매출이 로봇으로도 또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레시스의 경우에도 로봇 청소기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매수세 몰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주들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의 주가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렌시스도 3%대 탄력 받아가면서 4,5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젠 RM도 3%대 탄력 유지하면서 3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단기 반등 기대감에 올라탔는데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9월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재성 이슈들을 좀 모아보자면 일단 배터리 핵심 원재료 리튬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중국 정부가 10년 만에 리튬 공급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구체적인 공급 개혁안이 9월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났고요. 또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제 관련해서 반사 이익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관세가 더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게는 반사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또 EV 시장은 아직 부진하지만 ESS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죠. ESS 시장의 성장으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실적도 뒷받침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했는데 아주 주목해야 할 만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59%의 증가세 확인이 됐고요. 당기 순이익의 경우에도 393%나 급증을 하면서 342억 6,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개선 요인은 역시나 ESS 수요 증가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주요 자동차 OEM의 신차 출시 등의 호조로 인해서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렇게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타났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 살펴본 에코프로비엠이 14%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10% 가까운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8% 가까이 동반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WCP와 LG엔솔까지 2에서 5%대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식품주도 흐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K푸드의 글로벌 무대가 이제 인천공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고 있죠.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7%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고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 대비해서도 1%가량 높은 수준의 공항 이용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컨세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식품 기업들 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오움의 경우에는 운영 확대 계획을 밝혔고요. SPC도 파리바게뜨 등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컨세션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풀무원의 경우에는 지난 8월 1일에 스카이허브 라운지 5개 점을 정식 개장하면서 컨세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K-팝 푸드 중에서 요즘에 김밥이 또 열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인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가 김밥을 이렇게 썰지도 않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SNS에서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김밥을 썰지 않고 먹는 챌린지가 유행하고도 있는데요. 김밥 관련주로도 주목받고 있는 풀무원의 주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4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네요. 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양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약 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어느덧 주가 142만 원 선까지 또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S&D도 동반해서 4%대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68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정규장 중에 팔란티어가 미국 육군과 약 $1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규모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방부 소프트웨어 거래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이번에 2분기 호실적 기록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10억 돌파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41억 전망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였던 $39억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CEO의 발언도 좀 화제가 됐는데요. 룰 오브 40% 지표를 강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40%의 마진을 남기면 우수한 기업이라는 투자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94%로 또 한 번 기준치를 압도했다라는 평가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매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평론가가 미국 전반에서 AI 이니셔티브가 강력하고 또 팔란티어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는 또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AI의 투자 나러티브가 더 강화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3.7% 강세 가져가면서 1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PSP,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도 동반 2%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화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하나엔진과 파미셀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과 두산이 손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파미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파미셀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산의 CCL이 엔비디아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인정받아서 차기 제품에도 테스트 통과를 했으면서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파미셀의 레진이나 경화제가 두산에 자연스럽게 단독 납품이 이어질 것이고 두산이 빅테크와 손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파미셀의 매출과 이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단 매출과 이익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K조선 빅3 마스가 프로젝트 TF 가동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금융 투자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선 관련업의 성과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엔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점검해 주셨고요. 이번엔 종가 베팅주 여쭤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어요? 네, 종가 베팅은 올릭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탈모 치료제가 유럽에서 이제 물질 특허 등록 결정이 되면서 전 세계 주요지의 권리만 확보에 따른 판매 실적이 좀 구조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계획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탈모뿐만이 아니라 비대흉 등 질환을 치료하는 국소 투여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 시사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로 좀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 약 40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심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의 CCL 납품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HDC 2분기 영업이익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등세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2차 전지주 종반 상승세 보이고 있죠. 깜짝 실적을 기록한 에코프로비엠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엔진 선택해 주셨네요. 8%대 급등세로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엔진 계열사들 역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다른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화엔진 사실 한화엔진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하나오션을 사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 제가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산 부분,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산 부분, 재작년 1월 달에 산 부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모두 하나오션이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선주들 이제 뭐 하나엔진은 이제 하나오션과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오션 주가 흐름보다 하나엔진 오늘 엔진자 들어가는 상장사들이 3개가 있죠. 근데 다 좋아요. 지금 조선주들이 오늘 사실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진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배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외에는 아마 가장 좀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실적 기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사실 그렇게 뭐 큰 걱정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조선사들이 늘어나는 이익단보다 엔진사들이 늘어나는 이익단이 지금 레버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점유율로만 보면은 일단은 뭐 현대 계열에 대비해서 좀 약간 밀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2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는 한 뭐 3위 내외, 2위라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쪽도 있는데 뭐 3위라고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어서 이제 글로벌 세계 이제 순위가 한 2, 3등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40%, 그럼 나머지는 어딜까요? 나머지가 이제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랑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엔진사들은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이제 고객을 갖고 있지만 중국 쪽에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매출과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중국 쪽 에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너무 좀 가파르긴 한데 이 한화엔진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향 매출이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히는 112%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2분기 영업이익률 발표가 됐죠. 전년 대비해서 81%가 늘어났다. 주가가 뭐 안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아마 오늘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폭락장이 왔어도 이런 실적이면 아마 엔진사들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한화엔진 마찬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서프라이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기대치를 잡히면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 기대치보다도 시장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실적을 지금 내놨어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한 36% 정도 높은 실적. 일단 판가가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엔진들이 듀얼 퓨얼 엔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수주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있던 이 엔진사들을 보고 있는 이제 증권가의 지금 분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이제 이건 어제까지의 수급이죠. 이제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오늘만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이 오늘 좀 약간 뭐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엔진사들이 조선사들의 주가를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갈 이유도 있다라는 명분이 이제 나온 거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정리를 하면 지금 최대 3년 이상의 지금 수주를 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사 안에서 한화 엔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걱정이 없는 유일한 회사인 만큼 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DKT. 이 종목도 네.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 어제 호실적을 공개했죠. 네.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오늘 배터리 쪽도 살짝 조금 그 발을 담근 듯한 느낌이라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약간 좀 뭐 윗꼬리가 좀 긴 편이 아쉽긴 합니다만은 실적 대비 시총 보면 사실 뭐 굉장히 억울한 기업입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 그동안에 사실 DKT가 굉장히 뭐 괜찮은 기업이죠. 실적도 좋고 뭐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1위 업체죠.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BH에서 FPCB라는 것을 만듭니다. 기판을 만들면 그게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이제 SMT라는 실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초록색 기판 보면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난 게 이제 완성품입니다. 그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BH가 만드는 건 FPCB, 이제 DKT가 만드는 건 FPCB에다 실장을 해서 FPCA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 DKT가 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단가도 높기 때문에 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폴더블 폰 실적은 3분기, 4분기로 이제 이연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앞서서 엔진사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사들은 반도체 장비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DKT가 일단 그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엔진도 마찬가지고 이 DKT 이 어떤 매출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로 다이렉트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전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도 고객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의 매출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실적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일단 뭐 실적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 좀 약간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좋은 뭐 기사도 좀 있었죠. 에너지 저장 장치 요즘에 ESS 쪽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어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갖고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ESS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섹터거든요. ESS 배터리 관련 BMS도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 어딘지는 밝히지를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베트남에 공장 만들어서 일단 미국이랑 멕시코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급등 후에 좀 약간 밀리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뭐 저는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재무도 좋고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차트 보면 시장에서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게 차트에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뭐 실적이 오늘 바탕이 되긴 했습니다만 배터리 쪽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오후권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다만 수급에서 사는 쪽이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 바닥권 주가 바닥권은 이 수급 바닥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을 정도로 완전 갖고 있는 걸 다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예상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KT 앞으로의 상승 재료는 탄탄해 보입니다.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포착주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좀 약간 반도체 쪽에서 심심한 종목인데 한양 ENG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왜 네. 심심한 종목을? 네,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이 없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은근슬쩍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타 반도체주들 중에 뭐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견주었을 때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한양 ENG를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삼성 뭐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무조건 한양 ENG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를 얘기를 할 때 한양 ENG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차트도 좋고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어떤 걸 하는 기업인지 제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양 ENG를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배관입니다. 배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보면 사실 뭐 완성된 다음에는 안 보이겠지만 완성되기 전에는 정말 무수한 관이 들어가거든요. 그 관에는 이제 화학 요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장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부분이 바로 이제 한양 ENG의 주 매출처죠. 이제 그 화학 그 용액을 이제 각 장비들로 나르는 건 우리가 보통 CCSS라고 해서 어떤 뭐 그 STI나 뭐 세보 같은 경우 좀 하긴 합니다만 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한양 ENG가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도 한양 ENG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리호 만들 때도 한양 ENG가 반드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다음에 인프라 배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CCSS, 센트럴 뭐 케미칼 서플라이 뭐 시스템이죠.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매출처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야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 팹, 이제 그 뭐 테슬라 그 어떤 그 파운드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도 굉장히 많이 어떤 50조 투자라고 했는데 아직 다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도 한양 ENG가 뭐 미국 쪽에 법인을 세워서 같이 진출했죠. 이제 공장을 한번 짓고 이제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네. 어떤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사실 굉장히 꾸준히 사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주가는 사실 별로 못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6월달서부터는 나름대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핫한 흐름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차트로 길게 보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에 기인해서 기관 수급이 계속되고 판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수급도 오늘 순매수 쪽으로 전환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더 윗방에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한양 ENG를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가가 18,750원이죠. 일단 18,750원, 19,000원 이하에서는 사실 뭐 큰 무리 없는 기업 내용과 실적이고 수급입니다. 목표 가격은 좀 약간 짧게 잡았어요. 이렇게 길게 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갈 때 안정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약간 조정을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일단 22,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 ENG 1차 목표가 22,000원까지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 단기적인 반등 9월에 가능하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7월에 이미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또 ESS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한 차례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9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급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또 추가적인 ESS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단기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내놨고 또 삼성 SDI 관련해서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4%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합니다. 9%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9%, LNF 8%, 자이글은 7.4%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우선 정부 측에서 이 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 요건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다만 12시쯤 정부 측에서 아직 재검토를 요청한 적은 없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는 상승폭을 줄게 만드는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증권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네, 오늘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기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부국증권 3%대 강세, 또 삼성증권도 2.9%대, NH투자증권 2.7%, 한국금융지주도 1.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이 테슬라의 공급 소식을 들려오면서 한 차례 로봇주들도 기대감을 모아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전담으로 제조하는 AI6 칩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측에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로봇주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8%대 강세, 하이젠 R&M 4%, RS 오토메이션도 3.6%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4%대 강하고요. 이렌시스도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오현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2분기 GDP가 반등을 했는데 내수, 소비 관련 기업들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GDP가 드디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다가 조금입니다만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지표 개선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국내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2분기 GDP가 이제 0.6%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가 0.5% 성장 전환을 했고요. 정부 지출도 1.2% 정도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는 반도체라든지 화학 부분의 수출이 괜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GDP 개선으로 좀 연결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0.8%로 기존의 1%에서 0.2%포인트 정도 낮췄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일단 첫 번째인 미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아직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15%로 일단 1차적인 해소는 됐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탄핵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전환이 되면서 사실상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내년 전망치는 높였어요. 기존 대비 0.4%포인트 높은 1.8%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한 3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성장률은 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이제 소비 지표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0.8을 기록했고요. 작년 말에 이제 88로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2% 초반대에서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수 지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면서 내수 지금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나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또한 내수주들이 이제는 주가의 상승에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미국과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수출주와 내수주 가운데 내수주 쪽에 힘을 주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수출주와 내수주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소비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내수주의 비중을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일단 내수주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컨센서스 변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관련된 추가 논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이 관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반면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주의 실적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내수주의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수출주 중에서도 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자동차주, 이런 섹터는 꾸준히 보셔야 되지만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환율에 따라서 이제 내수주의 비중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는 수출주에는 악재, 내수주에는 호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내 기업이라든지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좀 확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수입을 하는 이제 국내 내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안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수주 비중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수출주 비중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약간 이제 유연한 전략을 짜시면 또 포트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수주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군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통신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통신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통신주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단톡법 폐지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통신사들은 한 1조 원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마케팅비로 썼습니다. 근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 마케팅비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마케팅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이제 통신사들이 무분별한 가입자 뺏기 정책, 출혈 경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마케팅비가 여기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계기 정도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사태 이후로 실제로 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천억에서 6천억 정도에서 움직였던 마케팅비가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단통법 폐지 이후에 뭐 대규모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성지에서는 휴대폰 가격을 넘어서는 보조금들이 일부 스팟성으로 풀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통신사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신사의 마케팅비 변화를 보시고, 마케팅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 감소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의 상방을 조금 가두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통신 3사의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3만 원대에서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5G 도입 이후에 ARPU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통신 요금도 좀 올라갔죠. 근데 요즘에는 뭐 저가 이통도 많고 통신 3사도 이제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통신사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통신주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였습니다. 이게 배당 성향 40% 이상 주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최고세를 좀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25%가 아니라 35%로 지금 결정 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매력이 예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당하면 통신주를 들 수 있는데 분리과세에 대한 매력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당을 보고 통신주를 사기에도 약간 애매하기는 하죠. 물론 분리과세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하단을 튼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방 경직성 강화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통신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통신주에 투자했을 때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통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통신주가 사실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다가 AI 시장에 좀 투자하면서 AI 관련 기업으로도 엮이고 네. 또 AI 국가대표 선발전에 SK텔레콤 이름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AI 부분에 있어서의 네.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직은 이 AI에 대한 투자만 진행됐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모습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주는 특성상 약간의 이제 방어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대비해서는 AI 관련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버린 AI에 SK팀도 포함이 됐고 이제 네이버도 포함이 됐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이번에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AI에 대한 성과 지켜보긴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으로 투자를 한다면 플랫폼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현재로서는 조금 밀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신주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내수 회복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이 유통 관련 기업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소비 진작 쿠폰을 1차 쿠폰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기업들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유통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통주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비 쿠폰 지급률이 80%를 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주말 첫 외식 매출이 20% 증가했고 편의점 매출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일단은 사용이 안 되긴 한데 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는 쓸 수 있어요. 대형마트 입점해 있는 뭐 안경점이라든지 약국 이런 곳에서는 쓸 수 있고 이것은 대형마트에 대한 집객률을 높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형마트의 매출도 아마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백화점 매출이 소폭 역성장하긴 했지만 면세점 매출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빠르고 사실상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면세점 매출 견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6월까지 국내 면세점 방문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 종목이 이마트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350억 전후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 이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 물론 유통
유통주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최악을 좀 지나고 있죠. 비용 관리를 잘 하면서 몸집을 줄이고 그에 따른 적자를 줄이고 흑자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전환되는 이제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은행이라든지 카드사가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쓰겠다. 그렇다면 원화를 많이 쓰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팔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데 유통주도 마찬가지예요. 유통사도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원화를 써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로 도입할 유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월마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슈가 아직은 없는데 이마트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유통주의 플러스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너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주에 대해서는 바닥 딛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 호재거리 좀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주가 증권 거래세나 이런 걸로 최근 조정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노이즈가 많지만 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의지도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세법 개정 노이즈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뭔가 또 강력한 정책들을 내놔서 주식을 부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의 거래 대금 증가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증권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 상반기 국내 펀드의 순자산이 137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 대비해서 12.5%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이에 따른 선취 수수료를 또 증권사가 가져갈 수 있고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또 자산운용사가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증권사의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쌓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금 거래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수료 수익도 쌓이는 부분이 있고 끝으로 내년에 그 종합투자계좌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가 고객 예탁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증권사에는 원금 지급 상품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IMA는 원금 보장형으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3에서 8% 정도 운용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받고 싶은 은행 예금만 했던 분들이 이런 증권사의 IMA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증권사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NH투자증권이 최근에 IMA 자격을 얻기 위해서 6,500억의 유증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증권사가 IMA 자격을 취득하면 유동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증권사들은 많이 떨어진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차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오늘 내수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12단 제품을 기존 HBM3보다 70% 비싼 $500대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정 난도가 높아진 HBM4는 TSMC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이닉스는 HBM3 12단도 독점 공급 중이며 상반기 9조 원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4도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해 루빈 플랫폼용 공급권을 선점한 상태다. HBM4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I/O 단자 수도 2배 이상 늘었고 제조 난이도가 높아졌다. 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초기 공급에 성공하며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HBM4 샘플을 공급하며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하이닉스의 독점 지위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들 잡고 가야겠죠. 먼저 과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금일 시장의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일단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됐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을 조금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의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사상 첫 분기 10억 달러 매출에 성공하면서 일단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I 밸류 체인 안에 하단에 있는 종목들 모두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도 일단 하이닉스 자리가 지금 괜찮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의 계기를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된 이제 5개 팀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사실 8월 정책 모멘텀과 함께 같이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정책주들의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는 사실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을 좀 크게 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또 2차 전지 sek터가 이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밑단에 있는 뭐 여러 종목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까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2차 전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ESS 쪽에는 여전히 이제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자동차 쪽 전방 수요가 아직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사실 바닥권에서 수급적인 요인이 좀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랠리를 좀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이렇게 미뤄진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가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괴리가 좀 벌어졌는데 8월에는 코스닥이 좀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메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장 초반부터 기분이 참 좋았죠. 어제 미증시가 괜찮아서 내심 우리 증시가 초반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에 3,21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대략 9시 15분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에 고점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도 현물이 되든 선물이 되든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충격이 사실 너무나 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지난 금요일에 왜 이렇게 빠지는가 싶었는데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 그러면 이것을 시장은 얼마나 빠른 시점에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추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충격을 어느 정도는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 흐름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어디에 있는가? 미증시가 괜찮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생 변수인 거죠. 국내에 있는 특정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은 지금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현 정권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장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배당 같은 경우,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매입을 넘어서 소각까지.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보였던 수준을 이미 상반기 때 거의 다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 특히 대조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50억 원, 이게 10억 원까지 우선은 하향 수정되는 발표안이 우선은 나왔는데요. 이건 수정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 배제를 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보겠다 혹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수정된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적지 않게 있습니다. 늦으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존의 10억 원을 관철시키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제가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여러 개 참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2차전지는 우리가 2023년, 4년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바닥으로는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너무나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섞인 그런 리포트도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괜찮은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실적을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 지금 보이는 바닥은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삼기보다는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섹터에 대한 선정, 그것만 잘해서 당분간 좋은 투자 결과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독자적인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섹터별로는 전략을 좀 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3,21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200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 강세, 코스닥 역시 1.8% 오르면서 79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1,700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이 4,500억 원 이상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이 600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5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장중 강세를 막판까지 끌고 가면서 양시장 일제 1% 이상 상승력을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상승력이 가장 눈에 띄는 하루였기도 합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시장 전반적인 강세가 펼쳐졌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세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관련 투톱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굉장히 힘이 좋았죠. LG 에너지솔루션이 2.9%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 SDI는 막판까지 힘 끌어주면서 10% 이상의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전지에 대한 기대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대형 셀 기업으로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요. 조선주도 미국과의 계약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5%가량의 오름세, 하나오션도 1%, 삼성중공업도 5%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요,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들까지 퍼졌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3%, 하나
하나금융지주 2%, 신한금융 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더 거세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조금은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오후에 들어서 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 증시 전반적인 탄력은 살짝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1.2%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 방산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의 상승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코스닥의 탄력도 좋았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2.7%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미용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ABL바이오가 5%가량 상승 마감한 것과 다르게 HLB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펩트론이 상승한 것과는 별개로 삼천당제약은 1%가량 빠지면서 같은 바이오 안의 섹터 가운데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에코프로 그룹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1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무려 15%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8%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요.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HBM 관련 기업인 테크윙은 5%가량 상승했고요. 대주전자재료 6%, 서진시스템 3%, 리노공업도 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엔터주들은요. SM은 소폭 하락했지만 JYP가 3%, YG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의 상승을 고스란히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살짝 빠졌습니다. 장 막판에 3,200선 다시금 터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1.6%가량 오르면서 3,198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5%가량 오르면서 798포인트 선 찍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는 3,200포인트, 코스닥은 800선을 터치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2,9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1,000억 원가량의 매수에 가담했고요. 개인이 이거래일제 팔자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개인만 63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결국에는 7만 전자를 수송하지는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는데 막판에 힘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가격 협상 기대감에 오늘 2%가량의 견조한 상승 유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9%가량의 강한 상승, 2차전지 힘 굉장히 좋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의 상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5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KB금융이 3.6%가량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융주들로 이어졌고요. 두산에너빌리티 0.7%, HD 현대중공업도 0.1%가량 오르면서 오늘 원전과 조선주도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가량 상승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에코프로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BM 같은 경우에는 15% 오늘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12만 4,500원까지 상승했고요. 지금 12만 원 선을 넘어선 건요. 지금 3월장 이후에 처음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0.3% 그리고 HLB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바이오 기업도 엇갈렸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면요. 파마리서치 오늘 강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10,000원가량 오른 27만 1,500원대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기술 수출에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포지션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짝 올라가다가 일단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의 노이즈가 변동성을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 요인일 뿐이지 사실은 강세장에서 사실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요일 늦으면 금요일 이번에 개편안에 대한 대주주 확정된 이슈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요건으로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랠리를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사실은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티지가 94%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8월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금리하면 사실 바이오 섹터가 사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섹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도 어느 정도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 보기 좋은 종목이 사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지금 현재 기술 수출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GSK와의 빅딜 이후에 사실 추가 기술이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ABL 바이오 대표인 이상호 대표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1등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달에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10월에는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과의 이런 특허권 관련된 노이즈도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큰 무리 없이 일단은 시가총액 1등으로서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50만 원을 재탈환하려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8월에 이제 본회의가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R200 첨단 산업 조성 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특별법에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사실 디벨로퍼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200 지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대기업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익 부분을 개설해주고 여기서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당분간은 8월 달에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정책주도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8월에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된 법안 제정과 9월에 표결을 앞두고 발행사로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SI 업체인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제 뭐 다날 같은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안에서의 관심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정책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가져가 보면서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도 시장은 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3,230포인트 정도까지는 위를 우선은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세제 개편안이 지금 발표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미증시가 크게 흔들릴 만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도 사실상 지난 금요일의 충격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자리까지는 돌려놓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수급 쪽으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요. 네. 다른 거 배제하고 요즘에 몇몇 섹터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항공입니다. 항공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죠.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 증가율도 지금 상당히 더딥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7월, 8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LC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실질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7월, 8월 여객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항공주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그리 통용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 섹터 선정은 우선은 매우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이 나오는 그쪽,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설령 지난 금요일처럼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 선정을 참 잘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좀 저조했었는데 오늘 대한항공 필두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개선될 만한 요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개가 가장 크죠. 첫째로는 유가고요.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용 수준만 어느 정도 유지해 준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편입하려고 하기보다는 2분기 우선 지나고요. 3분기나 4분기 때 실적 전망 나오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실적 개선을 잘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종목 주목해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8월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 가져와 봤고요. ST파머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은 동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제 빅파마인 이제 노바티스의 렉비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가 어제 라벨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제가 사실은 계속 2차 치료제로만 처방이 됐었는데 이제 스타틴 계열의 처방 없이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동사에게 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틀 동안 사실 많이 일단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됐고, 두 번째로는 2분기에 에스티팜이 128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시현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럼 물량과 함께, 그리고 전환되지 않았던 이제 CB 물량들이 작년에 이제 전환됐던 CB 물량이 일부 출회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4분기에 이익 모멘텀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업체이고 하반기에 원래 이익이 쏠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8월에 자체 임상 중인, 미국에서 임상 중인데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2회 이상 이제 투약이 완료가 6월 말에 됐고요. 이제 8월이면 그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MO 회사가 신약 개발사까지 일단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수준이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강조해 주셨습니다. 밸류 리레이팅을 현재는 바라볼 수 있고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사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코치 테크놀로지고요. 오늘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나왔죠. 우리가 중간중간 주가가 한 차례 방산 쪽 기업들이 꺾일 때마다 혹은 조정을 나올 때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나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다 이겨내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방산업, 그중에서도 완제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영 환경이 여전히 좋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앞에서 잘 끌어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형주를 제외하고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혹은 효율적인 다양한 유인책을 저는 내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방산 관련 부품을 조달하는 이 조달률이 지금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몇몇 상장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지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은 높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1차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2분기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크고요. 무엇보다 방산업에 대한 수주 잔고 이게 2021년 이때 이후로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현대로템이 또 한 번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정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주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23,00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온다면 결국에는 저는 신고가도 가능하다 그리 봅니다. 우선은 목표 가격 27,5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방산의 활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테크놀로지 27,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한마디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불기둥 3,230포인트까지 내일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